안녕하세요. 원북 작가 이하림입니다. 오늘은 생텍쥐페리의 책 어린 왕자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1900년에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납니다. 1920년 징병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조종사 훈련을 받았고 전역 후 조종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글을 써 작품을 발표합니다. 그는 후에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이 책은 뉴욕에서 집필하였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는 군용기 조종사가 됩니다. 1944년 생텍쥐페리는 마지막 정찰 임무를 위해 출격하여 코르시카 해상을 비행하던 중 행방불명되어 버립니다. 어린 왕자는 여러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중 황현사님의 번역을 택하였습니다. 책 속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나는 화가가 꿈이지만 어른들이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역사, 산수, 지리의 재미를 붙여보라고 충고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행기 조종을 배우고 조종사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하라 사막을 날다 모터가 부러져 사막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없던 그는 그 시간 동안 비행기 수리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첫날 저녁 사막에 누워 잠이 든 그는 작은 목소리에 잠이 깨고 맙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벼락을 맞은 듯 깜짝 놀라 일어나고 아이에게 여기서 뭘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계속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재촉합니다. 그는 마지못해 양을 그려주나 아이는 양이 너무 병들었고 늙었고 순양이라는 이유로 몇 번이나 퇴짜를 놓습니다. 화가 난 그는 상자 하나를 그린 후 그 안에 양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이는 상자 안을 조심히 들여다보더니 자기가 원한 게 바로 이 양이라며 기뻐합니다. 그렇게 그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됩니다. 어린 왕자가 태어난 별은 겨우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할 정도로 작은 별입니다. 그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소행성 B610이라고 추측합니다. 어린 왕자는 해가 지는 풍경을 좋아합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작은 별에서는 의자를 몇 걸음 당겨 놓으면 언제든지 지는 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어느 날 난 44번이나 해넘이를 보았어. 아저씨도 알 거야. 그렇게도 슬플 때는 누구나 해가 저무는 게 보고 싶지. 어린 왕자는 그날 44번이나 해가 지는 걸 볼 만큼 마음이 슬펐던 걸까요?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소박한 꽃들이 피어났다 사그라집니다. 그런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앗 하나에서 꽃 한 송이가 싹을 트게 됩니다. 그 꽃은 다른 종류의 꽃과는 전혀 다른 멋쟁이 장미꽃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의 눈부심에 감탄하며 꽃의 시중을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허영심이 가득한 꽃은 가시를 내세우며 어린 왕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것저것을 요구하며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도 합니다. 장미의 말을 들어주다 지쳐버린 어린 왕자는 자신이 사는 별을 떠나 다른 별들을 탐험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린 왕자는 6개의 별을 탐험하며 왕도 만나고 허영쟁이도 만나고 술꾼도 만나고 사업가도 만나고 가로등 켜는 사람도 만나고 지리학자도 만납니다. 어린 왕자가 도착한 7번째 별이 바로 지구입니다. 아프리카 사막에서 어린 왕자가 처음 만난 건 뱀입니다. 어린 왕자는 뱀을 보며 손가락같이 가느다랗게 생긴 이상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뱀이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가 태어난 땅으로 되돌아가지. 너를 보니 애처롭구나. 이 화강암의 지구 위에서 너처럼 약한 애를 보니 어느 날 내 별이 너무 그립거든.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내가 해줄 수. 어린 왕자는 뱀에게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어집니다. 사막을 걷던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만납니다. 어린 왕자는 기뻐하며 여우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여우는 자기는 길들여지지 않아서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가 길들인다가 무슨 뜻인지 묻자 여우가 대답합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너는 아직 내게 세상의 흔한 여러 아이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하나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 없어. 너도 역시 내가 필요 없지. 나도 세상의 흔한 여러 여우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 여우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되지. 너는 나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야. 나는 너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고. 그러자 어린 왕자는 그 의미를 알 것 같다며 자기에게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자기를 길들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자기를 길들여 달라고 부탁하고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입니다. 며칠 후 어린 왕자는 다른 친구들을 찾으러 떠나야 해서 여우와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줍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내가 너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그러나 너는 잊으면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너는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너는 내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1년 동안 지구 곳곳을 탐험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난 어린 왕자는 다시 사막으로 돌아왔고 비행기를 고치고 있는 그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는 8일 동안 어린 왕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드디어 비행기 수리를 마치게 됩니다. 돌담에 앉아있던 어린 왕자에게 소식을 전해주러 가까이 가던 그는 어린 왕자가 누군가에게 대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야, 아니야. 날은 바로 그날이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거기서 나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내가 오늘 밤에 거기로 갈 거야. 내가 가진 독은 좋은 거니. 오래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 있니? 이제 너는 가봐. 그 순간 나는 뱀을 발견하고 서둘러 권총을 꺼내는데요. 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다가가고 그는 나를 껴안으며 아저씨가 집에 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자기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는 오늘 밤에는 자기 곁에 오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자기가 아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죽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요. 뱀이 심술쟁이라 장난삼아 아저씨를 물 수도 있다며 걱정하지요. 그리고 그날 밤 어린 왕자는 소리 없이 빠져나가고 그는 어린 왕자를 어렵게 따라잡습니다. 어린 왕자는 말합니다. 아저씨도 알 거야. 거긴 너무 멀어? 이 몸뚱이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 너무 무거워. 알잖아. 내 꽃. 나는 꽃에 책임이 있어. 게다가 그 꽃은 너무 약해. 그렇게 순진하고 세계와 맞서 제 몸을 지킨다는 게 내게 가시밖에는 없어? 봐요. 끝났어요. 그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린 왕자의 발목에서 노란빛이 반짝하더니 어린 왕자는 천천히 넘어집니다. 해 뜰 무렵에 보니 어린 왕자의 몸뚱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지만 어린 왕자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할 수 없습니다. 6년이 지나 슬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어린 왕자가 이 땅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을 표시한 후 독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이곳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자세히 보아두라.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게 되거든 제발 서두르지 말고 바로 별 아래서 잠시 기다리라. 그때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 애가 웃고 그 애의 머리가 금발이면 물어도 그 애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 애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잘 알리라. 그때는 친절을 베풀어 달라. 이다지도 슬퍼하는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이내 편지를 보내달라. 그 애가 돌아왔노라고. 어린 왕자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요? 장미에게 물을 주고 바람막이를 세워주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장미와 나란히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한 권의 책은 어린 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